그러니까 최근에 그 몇 년 동안의 이슈 중에 국제시장 같은 영화에서는 파독광부 간호사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이 밑받침이 됐다는 이야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에 나라를 발전시킨 건 보훈 대상자가 전쟁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만이 아니다 라면서 또 한번 파독광부 간호사 이런 분들을 또 치켜 세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갔을 때 당시에 파독광부로 갔던 분들 중에 독일에 눌러 앉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민의 어떤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나 봐. 얼마나 쪽팔렸겠어 지난 9년 동안. 이게 그 직전까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는 대통령이 독일에 가면 파독광부와 간호사분들을 만나는 격식이 현지에서 그 교민들이 주최하는 만찬이나 오찬에 대통령을 초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건 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겨울을 겪으면서 그분들도 같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촛불을 드신 분들이라 가장 큰 규모로 독일에서 했잖아요. 네. 그 퍼포먼스 같은 거 다 독일이었죠.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에 제독 한인 총연합 회장이라는 박선유 이분이 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서 파독광부와 간호사가 대한민국의 애국자라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명연설이었죠. 이분이 건배제의하면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최광섭 이분이 건배제의를 하면서 대통령 네 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파독 간호사를 하다가 그냥 울먹울먹 한 거예요. 왜 나가서 보면은요, 잠깐 그 배낭여행을 해도 대한민국 생각하면 울컥한 것이 보통 기본이 있잖아요. 못 낳건 잘 낳건 내 모국 요거에 대한. 근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특별히 독일이라는 곳에 방문해서 이렇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교민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제 좀 제가 이 부분에 가족사가 있어서 좀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손에 보면 담배빵이 많아요. 막말로 담배. 뭐 양아치였어? 네, 완전 양아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 동국대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그 광부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서 돈을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돈을 벌어서 자기 학비를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졸리니까 탄광에서 낮에는 탄광 캐고 저녁에는 공부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졸리니까 담배를 지져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데 그거에 지나지 않고 거기서 번 돈의 일부를 또 국내로 보내놨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니까 파독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잊혀졌어. 그리고 오로지 박정희가 일으킨 신화만 애국자라고 받았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파독 간호사 얘기했고 광부 얘기했고 평화시장의 미싱사까지 애국자다 같은 애국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들 서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뿌리 내리고 한국에 못 들어오고 고국에 못 들어오고 고향에 있는 촌놈들 다 먹여 살렸던 거 아닙니까? 그 고생을 해서. 그 대통령이, 그 인품 있는 대통령이 오니까 펑펑 눈물이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아, 정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맞아요. 인품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떠나서 네. 자랑스러워야 돼. 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이 나라 대통령. 그러니까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그 행사에도 보니까 환영사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큰 느낌을 하니까 또 가서 또 한번 안아주시죠. 보통 대통령들한테 볼 수 없는 그런 태도가 사람들을 더 감동시키는 것 같고요. 평상시 때 문재인이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도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진정성 느껴서 좋아지게 된다고 이야기가 좀 새는데 한마디만 해보면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 주위에도 문재인 대통령 팬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평상시 때 문재인 뭐 재미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씩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팬 됐던 사람들 제 주위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 때 꾸준히 수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매력으로 그렇죠. 새로운 시작하면 매력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박스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절대 지지자의 박스권이 훨씬 더 커지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게 사람이 진정으로 대하면 언젠가 알아줄 날이 오는구나라고 바라보게 되는 단적인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출발할 때 그 정비사, 전용기 정비사들이 인사하신 15도로 인사하는데 대통령은 90도로 인사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솔직히 저는
탈권위 시대에 드디어 도래됐다. 그래서 제가 열받은 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 탈권위 시대를 준비하자. 대통령만 탈권위를 하면 안 돼. 이제 인본주의 또는 탈권위 시대를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에서부터 대통령을 닮아가자. 그래야 탈권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제언하건대 국회에 정세균 의장 있잖아요. 제발 국회 담 좀 허물세요. 허물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잖아요. 네. 다 개방했거든요. 예. 앞길. 그러니까 국회도 이제 담 허물고 국민들이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집회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게 탈권위인 거고 우리는 예. 가정에서 자식들이라고 억압하지 말고 가짜는 그 가족의 누를 만들어서 뭐 억압하지 말고 진짜 나이 어리다고 반말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탈권위 시대로 가자.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유민 아버님이 인연이 좀 있으세요. 세월호 사고가 나던 그 해에 광화문에서 단식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46일간 계속 하셨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동조 단식을 좀 했었지요. 예. 그게 며칠 동안 같이 단식하셨어요? 네, 9일 동안 했었죠. 9일 동안. 네. 근데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은 네. 동조 단식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동조 단식 당시에 문당선인의 그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단식 기간인데도 식비를 지출했더라. 그러니까 혹시 남모르게 어디 가가지고 식사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사실은 이제 경쟁 후보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좀 알고 계세요? 그 당시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그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는 첫날 이제 문재인 이제 대통령께서 단식하러 오셨을 때, 저를 만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단식 중단해라. 이러다 정말로 진짜 죽는다. 예. 그런데 제 고집이 또 있고 또 특별법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계속 싸우다 멈추면 안 된다. 특별법 제정 안 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안 한다는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그런 유민업 중단할 때까지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하게 됐던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단식을 하려고 마음 먹고 왔던 건 아닌데 네, 저를 말리러 왔다가.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그럼 하십시오. 그때 당시 이제 의원님이었으니까 그럼 하십시오 의원님 하고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예. 그래서 하루 이틀 계속 이제 광화문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하고 소금 제가 먹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물하고 소금만 드시고서 계속 옆에 있었던 거예요. 잠도 같이 자고. 같이. 그러면 식비가 지출됐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누가 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예. 그 이제 비서관이나 보좌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썼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22일 날 실려 갔죠. 예. 40일째 되는 날 병원에 실려 갔는데 당시에 이제 의원님께서 병원까지 계속 지켜주시러 온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제가 또 안타깝고 또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조그마한 이제 의자가 있어요. 한쪽에. 예. 그냥 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계시면 될 텐데 굳이 저를 지켜주겠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틀 동안 그때가 이제 3일째니까 3일째 배가 고프니까 지쳐가지고 의자에서 그냥 그대로 쓰러져 주무시고 그런 걸 내가 직접 봐왔고 또 예. 병원에서 계속 거의 다 이제 저를 뭐 지켜준다고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일 알죠 명확하게. 그렇군요. 계속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비 지출이니 이거는 결국 가짜 뉴스네요. 네, 그렇죠.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문 대통령의 구두. 네. 엊그제 올라온 사진 보니까 뭐 좀 구겨져서 색도 바래 있고 정말 열심히 문 대통령이 신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언제 파신 거예요, 문 대통령한테? 2012년 가을에 예. 그 구두를 팔라고 국회에다가 판을 벌렸었어요. 국회에. 예. 그때 국회에 직접 오셔갖고 우리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예. 아주 즐겁게 한 켤레 사신고 가셨었죠. 그거를 아직까지도 신고 계신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신고 계시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예. 사실 14일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구두를 다시 한번 사신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로 들어올 수 없느냐고. 잠깐만요. 이거는 안 알려진 내용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청와대에서 누가 했습니까, 전화를? 그 비서께서 하셨어요. 비서께서 그거 한 켤레 더 살 수 없냐고?
네. 그 김 여사께서도 그 구두가 그렇게 좋다면 나도 한번 이 구두를 사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를 찾았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이 구두를 안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상태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5년이나 신고 다녔다면은 이건 일단 발이 엄청 편하고 품질이 좋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네. 아예 폐업?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파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 품질 좋으면 잘 네. 팔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메이커한 자체를 인정도 안 하고, 결국 하루에 뭐 한두 켤레 팔 때도 있었고, 그런 경험이 참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사실은 이게 전화 인터뷰라서 여러분들 저 모르셨겠지만 우리 유석영 대표님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네. 예, 저는 이제 뵌 적도 있는데 사회적인 편견과 맞부딪히는 순간이 있었죠. 아무래도 있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는 대통령이 독일에 가면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을 만나는 격식이 현지에서 그 교민들이 주최하는 만찬이나 오찬에 대통령을 초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동포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건 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난 겨울을 겪으면서 그분들도 같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촛불을 드신 분들이라 가장 큰 규모로 독일에서 했잖아요. 네. 그 퍼포먼스 같은 거 다 독일이었죠.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hin들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좀 제가 이 부분에 가족사가 있어서 좀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손에 보면 담배빵이 많아요. 막말로 담배. 뭐 양아치였어? 네, 완전 양아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 동국대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그 광부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거기서 돈을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돈을 벌어서 자기 학비를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졸리니까 탄광에서 낮에는 탄광 캐고 저녁에는 공부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졸리니까 담배를 지져가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데 그거에 지나지 않고 거기서 번 돈의 일부를 또 국내로 보내놨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니까 파독 광부들이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잊혀졌어. 그리고 오로지 박정희가 일으킨 신화만 애국자라고 받았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파독 간호사 얘기했고, 광부 얘기했고, 평화시장의 미싱사까지 애국자다, 같은 애국,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전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들 서럽지 않겠습니까? 행사에 제독 한인 총연합 회장이라는 박선유 이분이 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대한민국의 애국자라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명연설이었죠. 이분이 건배제의하면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최강섭 이분이 건배제의를 하면서 대통령 내분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파독 간호사를 하다가 그냥 울먹울먹 한 거예요. 나가서 보면은요, 잠깐 그 배낭여행을 해도 대한민국 생각하면 울컥한 것이 보통 기본이 있잖아요. 못 낳건 잘 낳건 내 모국 요거에 대한. 근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특별히 독일이라는 곳에 방문해서 이렇게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교민, 그러니까 최근에 그 몇 년 동안의 이슈 중에 국제시장 같은 영화에서는 파독광부 간호사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이 밑받침이 됐다는 이야기,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에 나라를 발전시킨 건 보훈 대상자가 전쟁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만이 아니다 라면서 또 한번 파독 광부 간호사 이런 분들을 또 치켜 세우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독일 갔을 때 당시에 파독 광부로 갔던 분들 중에 독일에 눌러 앉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민의 어떤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나 봐. 얼마나 쪽팔렸겠어, 지난 9년 동안. 이게